역수행적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역수행적 구성. 그래서 역수행적 구성은 시간이 바뀌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들아 입체적이라고 적어놓고 옆에 역수행적이 돼 있긴 한데, 자 역수행적이라고 돼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점을 가지는 게, 평면일 때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현재에서 그냥 쭉 가면 이게 우리 평면적 구성이라고 보고, 입체적 역수행적 구성은 현재였다가 어디로 가야 돼? 과거로 가야 돼. 이렇게 끝내도 역수행적 구성이고, 만약에 다시 현재로 돌아와도 역수행적 구성이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 위에서 과거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로 오는 상황이야. 이거는 뭘까 얘들아? 과거에서 시작해서 그냥 현재로 쭉 간다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순행적 구성인 거야. 한 번도 뒤집히지 않고 그냥 과거에서 만약에 1980년 어느 날 시작해서 2022년까지 왔어. 그러면 그냥 순행적 구성이야. 역수행적 구성이 아니야. 그냥 쭉 과거부터 왔어도 순행적 구성인 거야. 그래서 역수행적 구성은 현재, 과거, 현재거나 현재, 과거일 때 역수행적 구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야기의 구성 형태에 따라라고 세 가지가 돼 있는데, 하나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피카레스크라고 돼 있고, 하나는 옴니버스라고 돼 있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액자식 구성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액자식 구성 볼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다라고 돼 있어, 그렇지? 자, 액자식 구성은 바깥에 서술자가 있는데 안에 이야기를 따로 해줘야 돼. 따로 해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뭐 가나 이거 내가 어떤 이야기 해줄까? 라고 했어. 그랬더니 네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 나랑 가은이가 있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원이랑 예주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의 주인공들은 얘네잖아, 그치? 띡 나와서 그래서 예주가 그랬대 라고 얘기하면서 끝을 내면 여기서는 나랑 가은이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액자식 구성이 되는 거야. 이건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액자식 구성 생각보다 많이 만났고, 그리고 맨날 심심한 국어쓴들이 액자식 구성이야 액자식 구성이야 하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건 이거랑 이걸 헷갈려해. 자, 봐봐. 요거 역수행적 구성이랑 액자식 구성 한 번만 잘 설명해 줄게. 자, 여기 만약에 나랑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누구 할까? 그냥 뭐 민기라고 넣어줄게. 쌤이 나랑 민기가 있는데, 만약에 야 민기야 너 그거 기억나? 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의 서술자랑 주인공도 나랑 민기야. 그래서 민기랑 나랑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거기서 이야기가 쭉 나와. 그러더니 거기서 현재까지 오게 됐어. 그러면 액자식 구성이기도 하고 역수행적 구성이기도 한 거야. 이해가 될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서술자랑 같고 주인공도 같다면 그거는 역수행적 구성이기도 하면서 액자식 구성이기도 한 거고, 반대로 여기 내용이 나랑 민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야. 그러면 그냥 그거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무리 과거의 일이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영준이랑 아까 전에 뭐 지역이 일이라고 보면은, 내가 야 민기야 너 영준이 이야기 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도 여기 영준이랑 지역이가 이야기가 과거에 뭐 2015년 정도의 일이라고 본다고 해도, 그래도 아무리 과거라도 요거는 역수행적이 아니라 그냥 액자식 구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쓰일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세요 오늘.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역수행적이잖아요, 액자식이잖아요, 이렇게 따로 나누지 말고 액자식이면서 역수행적일 수도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역수행적 구성은 왜 쓸까? 좀 과거를 설명. 회상, 설명. 글의 효과적인 거를. 왜 효과적이 될까요? 여기 역수행적 쓰면 효과적인 건 맞아. 자,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사실은 말이야 선생님이 수능 다 맞았어 라고 하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옆에 선생님이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게 해가지고 나왔다가 갑자기 다른 선생님이 와서 야 근데 우연쌤 그거 알아? 우연쌤 수능 다 맞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너희가 진짜? 헐 대박? 아니야?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만약 선생님이 선생님 사실 선생님 여자친구 있어 라고 하면 믿어 안 믿어? 절대 안 믿죠,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다른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오연쌤 여자친구랑 뭐 5년 됐잖아 라고 하면 진짜? 진짜였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얘기를 해주면 이상하게 믿음이 가.
야 걔랑 사귄대. 그러면 아 진짜라가 되는 반면에 나 걔랑 사겨. 에이 이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대화 방법이란 말이야. 아 나 걔랑 사귀잖아. 좀 뭐야 꺼져 하다가 야 너 걔랑 사귄다는 얘기 들었어? 아 진짜? 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야.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뉴스에서 연예인 기사를 보게 되면 다 진짜처럼 믿게 되는 거지. 누구랑 결해서 진짜 뭐야 얘네 사귄다고? 아 진짜? 그게 달짜식 구성이야 얘들아. 왜냐면 남들이 해주는 이야기잖아. 남들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뭐 거기 밑줄 못 치면 돼 얘들아. 이야기의 경우 신빙성을 위해 서술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지. 액자식 구성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느샌가 서술자를 읽게 되고 그 안에 이야기가 마치 소설인데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 아 이때는 이런 일도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아 맞다 이거 소설이었지 다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 잘 읽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좋은데 워낙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으니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피카레스크랑 옴니버스 이거 들어본 사람? 뭘 들어봤죠 성민 씨? 옴니버스 어디서 들어봤? 피카레스크 들어봤다고? 들어보게. 아니 뭔데? 바실리스크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 피카레스크 뭐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여러 개 있는 거. 옴니버스는? 뭔가 둘이 비슷한데 달라. 나도 알아. 비슷한 달라. 들어만 봤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 특히 남자친구들이 알고 있는 마블은 옴니버스야 피카레스크야? 옴니버스. 마블 가지고 옴니버스라고 하지 너희 그치? 근데 얘들아 혹시 그러면 웹툰도 좀 보니? 예. 웹툰 중에 혹시 그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일기라고 혹시 본 적 있니? 예. 작가라는 사람 혹시 아니면 얘들아 명탐정 코난 자기가 모른다. 독립일기 소리. 따라따따라 몰라? 이거 몰라 이거? 이거 모른다고 명탐정 코난 이거를? 자 얘들아 그럼 얘든 명탐정 코난이든 맨날 어떤 갈등이 생겨 아니면 맨날 다른 이야기가 나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체적인 건 조금 이어지는 거지 그치? 자 명탐정 코난이라고 할게. 지금 예주 빼고 다 아니까. 자 코난이 나왔어. 자 코난이 주인공인 걸 우리는 알아 그치? 근데 갑자기 어느 날은 유명한 탐정의 이야기가 하루는 뭐 67화의 유명한 탐정 이야기가 나와. 우리는 그 유명한 탐정이 나올 때 코난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 왜? 같은 세계관 사람이니까. 미란이가 갑자기 어느 날 에피소드가 나와. 남도희를 만나러 간대 오늘은. 근데 못 만나죠. 근데 남도희를 만나러 간대. 그런데 코난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 그치? 우리는 미란이가 어떤 에피소드를 하더라도 여기서 코난이 막 그 퉁퉁이 뭐지? 걔 퉁퉁한 애랑 걔네 소년 탐정단이랑 놀고 있을 걸 뻔히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얘들아 뭐냐면 피카레스크야. 피카레스크가 쉽게 말하면 얘들아 세계관이 같아야 돼. 이해돼? 그럼 얘들아 마블은 세계관이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럼 옴니버스야 피카레스크야? 옴니버스. 오늘 뭘 배운 거야? 방금 나한테 뭘 배운 거야? 내가 세계관이 같으면 뭐라고? 피카레스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마블은 피카레스크야. 만약에 아이언맨 따로 스파이더맨 따로 영화를 하고 전혀 세계관이 합쳐지지 않았다면 마블 안에서 옴니버스로 계속 존재하고 있던 거야. 근데 얘네들 다 합쳐버렸잖아.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토르, 앤트맨 다 합쳤잖아. 이 순간부터 피카레스크가 돼버린 거야. 스파이더맨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랑 이번에랑 그 제일 처음에랑 아 늙은이하고? 그러면 그게 원래는 옴니버스였지, 그치? 평행 세계였잖아, 그치? 그런데 이번에 합쳐버렸으니까 걔네들도 세계관이 겹쳐버린 거지. 그럼 피카레스크가 되는 거야. 마블에서 옴니버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엑스맨하고 어벤져스지. 엑스맨하고 어벤져스 아직 안 합쳤잖아.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아직 옴니버스라고 할 수 있지. 얘들아, TV 어렸을 때 돌리다가 옴니버스랑 비슷한 이름 만화 채널 뭐 있어? 투니버스 있잖아. 얘들아 아침에는 뽀로로가 나왔다가 코난이 나왔다가 원피스가 나왔다가 이누야샤가 나왔다가 뭐였지 또 뭐 있니 니네 아는 만화 포켓몬스터 나왔다가 안녕 자두야? 그런 거 안녕 자두야라는 만화가 있어? 그 얘들아 그 안녕 자두야랑 명탐정 코난이랑 세계관이 똑같아요? 안 똑같잖아. 그런 게 뭐라고? 옴니버스라고. 주제가 만화라는 걸로 똑같지만 다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게 옴니버스. 세계관이 똑같아진 순간부터 피카레스크.
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야 마블 옴니버스 재밌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안 하겠지, 그치? 마블은 피카레스크야 얘들아. 이거는 어디 가서 자랑해도 돼. 멀티버스도 옴니버스. 멀티버스는 옴니버스에서 나온 말인 것 같긴 해. 그치? 멀티버스가 옴니버스에서 나온 말인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애초에 멀티라는 말이 돼 있으니까 여러 개라는 의미가 돼 있어서 세계관을 굳이 합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얘들아 피카레스크는 모의고사에 나올 수가 없어. 왜? 세계관이 그렇게 큰 거를 모의고사에 45문제 다 낼 리가 없지. 그러니 아무래도 안 나온다라고 보고 옴니버스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울 봉산탈춤이 옴니버스 구성이야. 그래서 봉산탈춤이 총 7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1탄부터 7탄까지 이야기가 다 달라. 그게 옴니버스라서 여러분들이 옴니버스 알고 있으면 참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소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뒤에 전상국의 동행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 뭐 구성하고 크게 아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때문에 이렇게 껴놨던 것 같아. 자, 제목을 보니까 전상국의 동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동행이 뭐예요? 동행? 같이 가다. 같이 가다. 그럼 우리 같이 가다라는 의미에서 찾기가 어려우니 저기 가야겠네. 보기 가봐야겠네. 보기 68쪽에 보기에 갔더니 자 이번에 자 큰 키의 사내는 학창 시절에 새끼 토끼를 잡게 된다. 자 큰 키의 사내가 주인공인지 뭔지로 나오네요. 자 큰 키의 사내가 새끼 토끼를 잡았어. 새끼 토끼 잡아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만 선생님 저 새끼 토끼 잡았어요 하면서 자랑을 생물 선생한테 했어. 앞에 국어 선생도 아니고 생물 선생한테 한 거야. 그랬더니 생물 선생이 뭐래? 야 그 새끼 토끼 우리 과학 시간에 해부하고 나서 술안주로 먹자.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선생님 저 새끼 토끼 잡았어요 라고 했더니 야 그거 좋다, 야 그거 해부하자. 그리고 버리기 좀 아까우니까 술안주로 먹자. 그럼 이제 이 어린 키 큰 사내는 어떻게 판단했겠어 얘들아? 좋아요 아니면 미친 새끼예요? 좋아요 저 토끼고기 좋아해요 이거야 아니면 헐 미쳤어요? 이거야. 후자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가 이 생물 선생의 이 태도에 너무 충격과 공포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새끼 토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들던 어미 토끼. 생물 선생 대단하죠? 어미 토끼도 있는데 그 새끼 토끼를 해부하려고 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과 끔찍하게 해부될 새끼 토끼를 떠올리던 큰 키의 사내는 고민 끝에 새끼 토끼를 구하러 가지만 생물 선생의 담을 넘지 못해 새끼 토끼를 구할 수 없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큰 키의 사내입니다.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고요. 4번 보면 동행은 동일한 여정 속의 두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전쟁에 남긴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과 우연히 그를 만나 눈길을 동행하게 되는 인물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들을 통해 작가는 전쟁에 남긴 아픔을 치유하는 인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큰 키의 사내였고 한 명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네요. 자 앞으로 그럼 가봅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66쪽. 66쪽. 자 66쪽에 눈 덮인 발길을 억구와 큰 키의 사내가 동행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억구가 나왔네. 큰 키의 사내랑 억구 이렇게 두 명이 주인공이 되겠네, 그치? 억구랑 큰 키의 사내. 자 억구에 대해서 써있지. 그 과정에서 억구가 6.25 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득치를 우연히 만나 술자리 끝에 그를 살해하고. 억구는 뭐한 사람이에요 지금? 살인자네요, 그죠? 살인자고. 그리고 지금 큰 키의 사내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사라고 적혀있네. 자, 억구가 살인자인데 억구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해주면 억구가 원래 어렸을 때 좀 진다였어, 찐따였어. 억구가 왜 웃어 성윤아? 억구가 이렇게 약한 친구였어. 근데 그 근처에 득칠이랑 득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득수라는 애랑 원래 친구인데 득수가 이제 괴롭히는 그 포지션이었던 거야. 양아치 포지션. 그 친구잖아. 우리 일진하고 양아치도 친구 아니야? 야 우리 친구잖아요. 만 원만 줘봐. 아니야? 자, 그래서 자 득수가 친구였는데 너무 괴롭힘을 당하다가 항상 빡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난 거야.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억구가 그 빨갱이 쪽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좌쪽, 북한 쪽, 북한 쪽에 돼가지고 총을 쥐게 된 계기로 인해서 득수를 먼저 죽입니다. 어렸을 때 그 괴롭혔던 그것 때문에. 그런데 또 기회가 이상하게 닿았는지 득칠이는 또 반대로 억구의 아버지를 죽이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어. 억구는 지금 득칠이가 자기 아빠를 죽였다는 걸 알지만 30년째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쩌다가 술자리에서 지금 득칠이를 만난 거야. 그래 너 아버지 왜 죽였어? 라고 하면서 결국 술자리 끝에 6.25 전쟁이 아니라 50년이지만 30년이 지났으면 80년 되잖아. 그럼 그때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경찰들이 붙겠지, 그치? 그러니까 억구가 이번엔 득칠을, 억구는 지금 형제를 죽인 사람이죠. 그래서 억구가 결국 득칠을 죽이고 지금 튀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의 지금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도 아버지 곁으로 가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술자리 끝에 그를 살해하고 부친의 산소 곁에서 죽을 심산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임이 드러난다 라고 돼 있네. 그리고 아직 억구가 얘들아 큰 키의 사내가 형사인지는 몰라요. 자, 옆산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 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나약한 소나무 끄지 위에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이. 그때 좀 먼 곳에서 뚝 우직근 소나무 끄지가 부러져 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이때 억구가 느닷없이 큰 키의 사내를 키 큰 사내의 앞을 막아서며 선생, 난 득수 동생 놈을 그 김득칠을 어제 죽였단 말이오. 이렇게 온통 눈이 내리는데 그까짓 걸 숨겨보라겠소. 선생은 아주 추악한 사람을 몇씩이나 죽인 무서운 놈과 함께 서 있는 거요. 자, 난 어떻게 하겠소? 그러면서 한 걸음 큰 키의 사내 앞으로 다가섰다. 큰 키의 사내는 후딱 몇 걸음 물러서며 오버 주머니에 오른손을 잽싸게 넣었대. 자, 여기 뭐가 들어있겠어? 총이 들어있겠지, 그치? 왜? 얘 직업이 보니까? 경찰이니까. 그래서 자, 딱 잡았어. 그랬더니 그의 시선은 억구가 양복 빗주머니에 불룩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술집에서 난 놈에게 이주걱댔죠. 그래, 자네 분명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었다. 그래, 벌초를 매년 해왔다고? 아, 고마워. 얘들아, 진짜 고마운 거야? 만약에 얘들아 과몰입하는 친구들인데 만약에 내가 너희 아버님을 죽였어. 내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매번 거기 벌초를 해도 나 용서할 수 있어? 진짜 싫을 것 같지, 그치? 그러니까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 알지? 진짜 싫어야 되는 오히려 해주지 말든가 더 생각나게 만드는 아주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하고 말입니다. 헌데 그 득치를 난 그날 밤 죽이고야만 것입니다. 글쎄 나도 그걸 모르겠으나 왜 내가 그 득치를 죽였는지 여직 들어보지 못한 맥빠진 그렇게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큰 키의 사내는 묵묵히 억구의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억구가 큰 키의 사내 앞에서 몸을 돌리며 저쪽 산등성에게 가리켜 보았다. 바로 저 산에 갇힌 산소가 있답니다.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는군요.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에 눈을 쳐드려야죠. 그리고 술을 한 잔 올리랍니다. 술을 올리면서 갇힌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도 눈이 퍽 내렸구나. 눈원 짐작으로 봐서 내년도 분명 풍년이겠다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푹 한숨을 몰아쉬시겠죠.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갇힌 옆에 누워야죠. 이제 갇힌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산으로 향한 생명길을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아참 바로 저기 보이는 저고퉁이를 돌아가면 거기가 바로 와야리입니다. 동네 가셔서 우선 구장네 집을 찾아 몸을 녹이시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푹 몸을 녹이셔. 난 그럼 갈게요. 산을 향해 생명길을 걸어가는 그의 원바지가랑이가 서걱서걱 늘어난 소리를 냈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곰처럼 산을 향해 걷는 억구의 신을스럽고 소란한 뒷모습에 눈을 주고 선 큰 키에 사내는 한참이나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문득 큰 키 아래로 내려서서 억구 쪽으로 따라가면 아 노영 잠깐! 말소리 속에 강인한 무언가가 깔려있는 듯 싶었다. 바지가락에 대걱거리며 걸어가던 억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몸을 왜 부르는 거야? 하면서 돌아봤겠지? 큰 키의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갔다. 오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움켜진 자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그지? 잡고 이렇게 간 거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응? 체포? 협력? 자살? 죽이려고? 자 그래서 억구가 진지 몸을 추스며 자기에게 다가서는 큰 키의 사내 거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억구 앞에 멈춰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이 있는 듯 멍청하니 고개를 향했다. 고개를 약간 젖히고 입을 헤 벌린 채 그의 이러한 생각하는 표정에 눈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밤 난 생물 선생의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도 낮은 담이었어.
난 거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만 들어오는 거니까. 자 어때? 큰 계산에 어렸을 때 약간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거지, 그치? 담이란 남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넘으면 난 범죄야. 그러니까 난 넘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됐겠죠? 그저 나쁜 짓이니까.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무서웠던 거야. 나는 담만 돌며 생각했지. 오늘 갑자기 생물 선생님 무서운 길을 얻어다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또 어쩌면 선생이 설사나서 변수에 웅크려 앉았을지도 모른다는 질의 경계를. 그리고 남의 담을 넘나는 거 분명 나쁜 짓이라고 무서웠던 거야. 결국 난 새끼토끼를 구할 생각을 거두고 담만 돌다 돌아오고 말았지. 아니 선생, 남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하는면 쳐다보시오. 나쁜 놈이 되기가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다는 건. 불러놓고선 가만히 있는 거죠. 큰 키에 사내가 한 걸음 불러섰다. 생각하는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 산속수나무 위에 다시 눈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렸다. 마치 그 연약한 나뭇가지 위에서 그리고 거푸 내려 쌓이고 있는 눈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 억구가 다시 다그쳤다. 아 선생, 발이 시립니다. 내가 여기 얼어붙어야 좋겠소? 에이 시범별 양반도. 아이 난 갑니다. 억구가 다시 몸을 돌려 산을 향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깡통한 양복 윗주머니에 삐죽한 이목들이 소주병 놀란도끼가 드러나 보였다. 순간 망설이던 큰 키의 산의 얼굴에 어떤 결의의 빛이 스쳤다. 아 노영 잠깐! 억구가 바짓가랑을 대고거리며 다시 몸을 돌렸다. 순간 큰 키의 산은 오른쪽 오주머니에 서서히 손을 뺐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쑥 억구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단반 돌았지. 무서웠던 거야.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예, 드리는 겁니다. 아까 2개비를 피웠으니까 꼭 18개비가 남아있을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올해는 담배도 풍년이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담배는 하루에 꼭 1개씩만 피우셔야 됩니다. 자, 뭘 줬어요 여기서? 담배를 왜 줬지? 그치, 18일 더 살라고. 가서 죽을 거를 뻔히 아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담배를 주는 행위는 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행위인 거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무슨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지?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지, 그치? 그때는 내가 지금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담배를 줌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행위에 자신은 만족을 한 거야. 체포?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을 내가 살려줬다라는 걸 똑같이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새끼 토끼랑 이 큰 억구랑 같은 존재로 본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큰 키의 사내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걸을 받은 채 멍청이 서 있는 억구에게서 몸을 돌려 마치 눈에 흘린 사람처럼 비쩍비쩍 큰 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장기침을 읊어 크크하면서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마치 구름 같은 억구의 외침이 따랐다. 하루에 꼭 1개씩 피우라고요. 꼭 1개씩 피우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눈썹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티에 눈 덮인 산속 아직 눈조각이 비껴내리고 있는 밤이었다. 실제 소설에서도 티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웃었겠지 뭐, 그지?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내가 풀어줄게. 1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 쓱 봐봐. 답이 몇 번인 것 같아? 혼자 막 생각하잖아, 그지? 3번밖에 없지, 그치? 대화와 내적 뚝배기를 통하여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돼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토끼 얘기하면서 쌤이 얘기했던 거, 큰 키의 사내는 억구랑 토끼를 어떻게 했다고? 같은 의식으로 봤다고. 그럼 몇 번이 답이 돼야 돼요? 2번밖에 없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도 쌤이 설명해 줬지. 내가 만약에 너희 그렇게 돼서 무덤을 그렇게 하면 나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 2번이지, 그치? 아버지 산소벌초를 매진한 것에 대해 억구가 득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리가 없지. 오히려 더 짜증났겠지. 그 다음에 4번 찾아볼래 이거? 몇 번일까? 자, 1번에서는 전쟁의 상흔이 둘 다 있는지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나마 6.25 전쟁이니까 전쟁의 상흔이 제 누구야? 억구한테는 있겠지? 억구가 큰 키의 사내에게 부장내 집을 알려주는 모습은 쫓기는 자,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억구가 자신의 범행을 큰 키의 사내에게 털어놓은 것은 밤길을 동하며 느낀 인간적인 연민, 아니지, 그냥 자기 할 말 없으니까지. 4번이 정답이죠. 5번 큰 키의 사내를 뒤로하고 떠나가 억구의 신뢰스러운 뒷모습을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뭔가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파란색 책, 독서책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30쪽.
파란색 책 30쪽. 자, 여기 보면 저번 주에 우리가 뭐 했냐면 핵심 개념과 부연 설명 했고,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대등관계까지 했대. 이번 주에는 인과관계라고 적혀 있네. 인과가 뭐의 줄임말? 인간관계. 인과.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할 말이 없네. 뭐라고요? 어? 원인 결과. 그치, 원인 결과. 뭐야? 인간관계요? 뒤질래요? 지가 말해도 웃기네. 자, 그럼 얘들아 밑에 보면 인과관계를 한번 찾아봐야지, 그치? 이 재밌는 친구야. 자, 소포체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소포체로 유입된 단백질을 강화. 여기는 없네, 인과관계가. 그런데 소포체 내에서 칼슘 농도 변화가 등이 발생하면, 면이 나오면 얘들아 원인이지, 그치? 그 다음에 단백질이 정상적인 입체 구조로 잃어버린 변성이 일어나 비정상적 단백질이 축적된다. 이게 원인과 결과. 첫 번째 거 찾았네, 그치? 뭐뭐가 발생하면 뭐뭐가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우리가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한다. 소포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변성은 소포체 내의 단백질의 접힘과 관련이 있다. 단백질의 접힘은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소포체로 유입된 단백질은 소포체에서 정교하게 꼬이고 접히고 감겨서 복잡한 입체 구조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소포체 내에서 단백질의 접힘이 제대로 변하지 않아 단백질의 구조 입체로 변하지 않으면, 여기 또 있는 거, 않으면 단백질은 변성이 돼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된다. 자, 1.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표현을 2에서 찾아 동그라미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인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소포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변성은 이라고 되어 있는 원인 동그라미 치면 되고, 밑에 원인 소포체 내에서 단백질에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폴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단백질은 변성이 되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된다. 결과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를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답이 있으니까 한번 옮겨주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지. 인과관계 찾는 거 그냥 뭐뭐면 뭐뭐다 라고 나오면 그게 인과관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번에 시간적 순서라고 되어 있네. 이건 어렵지 않게 하고 끝내자.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시간을 찾으면 돼. 시간은 뭐라고 되어 있어? 첫 번째 문단 하나? 그치,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시간에서 고대 그리스 찾으면 되지. 고대 그리스.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시간이 나타나는 거 뭐가 있어요? 초기에 어? 근대 초기. 근대 초기 또 16세기 이렇게 두 개 있지. 요즘에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너희가 기출을 풀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올 테니까 그냥 시간에 따라 푸는 거는 이렇게 잘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클의 서술상의 특징은 뭐 시간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걸 찾으면 되겠죠. 네. 밑에 건 안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면 이거는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자, 쌤이 맨날 푸는 방식으로 푸는 거 하나랑 원래 세 번째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 번째 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세 번째 게 많이 힘들어해서 A반이라서 넣어놓은 지문이라 그런지 많이 힘들어하는데 뭐 그냥 일단은 봅시다. 첫 번째 거 2019년 고일력 학력평가. 자, 문제부터 뭐라고 했지 쌤이? 자, 쭉 보니까 기억이 보이고 그 다음에 A가 보이고 그 다음에 니엔이 보이네. 아포토시스 이렇게 세 개 보여? 찾았어? 오토파지 찾았고 A 찾았고 아포토시스 찾았어. 그럼 뭐 하라고? 동그라미 치라고 제발. 그래서 이거 얘들아 우리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려고 넣어놓은 지문이니까 좀 연습하는데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토파지 찾았고 A 찾았고 아포토시스 찾았는데 그럼 우리 문제로 가보니까 기억니은에 관련된 문제는 3번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A에 관련된 문제는 4번에 있네요. 근데 4번 문제는 바로 풀 수 있겠다. 그치? 이 주머니를 오토파고솜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4번에 답 한번 찾아봐. 4번. 그치, 벌써 그러면 3문제 풀었네. 그치?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나 오토파지랑 아포토시스는 내가 아직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얘는 이따 읽어봐야겠네.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문제 봐봐.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고 이건 다 읽어봐야 되고 2번 얘들아 2번은 기역 니은 디귿리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인 것 같아. 그냥 아직 뭐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 돼가는 것 같아 점점? 뭔가 변화하거나 뭔가 과정을 찾거나 뭔가 단계라는 말을 찾으면 돼. 그럼 얘들아 변화, 단계, 과정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한번 찾아봐. 어디 있을까? 3문단에 그렇다면 오토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날까? 라고 적혀있네. 그럼 이걸 보고 여기만 보더라도 3번, 이걸까? 2번을 풀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려면 어디에 몇 번 문제를 푸는지를 계속 파악하시면 돼요. 다 읽을 필요 없다고. 그치?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이 넘치면 다 읽어도 돼.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읽어보면 되지. 자, 우리 몸에는 외부의 환경이나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자연 치유력이라고 한다. 우리 몸은 이상이 생겼을 때 자기 진단과 자기 수정을 통해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 중 하나인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현상이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첫 번째 문항에서 중요한 거 동그라미 2개 해봐. 뭐랑 뭐 해야 될까? 오케이, 자연 치유력 또 오토파지. 이렇게 2개 해야겠네. 제일 첫 번째 문항에서 중요한 거 자연 치유력, 오토파지 이렇게 2개네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니까 평소에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정도로 오토파지가 최소한으로 일어나는데 인체가 오랫동안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균에 감염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밥을 제때 먹지 않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오토파지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는다. 이외에도 몸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오토파지를 통해 제거하기도 한대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의 중요한 동그라미 하나는 뭐 동그라미 치면 될까? 오토파지 여기도 동그라미 치고 예를 들어도 동그라미 치면 돼.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뭔가 예를 들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나중에 예를 들면 되는데 두 번째가 결국 오토파지의 예시,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예시가 되겠지. 그럼 사실 1문단과 2문단만 보고도 1번을 풀 수가 있어야 돼. 자연치유력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오토파지가 2번이나 나왔으니까 오토파지가 중심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1번의 답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지. 2번.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이 오토파지의 과정이 되겠지. 그러면 자, 그렇다면 오토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날까? 세포 안에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쌓이면 세포는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이용해 이를 이중막으로 둘러싼대. 그럼 얘들아, 쌤이 안 그려줘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면서 파악하면 뭔가 상처나 이런 세포들이 생기면 여기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중막이 이렇게 생긴대. 이렇게 이중막이 생긴대. 그치? 이게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잖아. 그치? 이중막이 이렇게 생긴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이 주머니를 우리가 오토파고솜이라고 하는데 오토파고솜. 그런데 오토파고솜은 세포 안을 둥근 떠난 뒤에가 리소좀이라는 걸 만나는데 리소좀. 자, 얘가 이렇게 되면서 리소좀이라는 걸 만나는데 리소좀은 단일막으로 둘러싸인 구형의 구조물로 그 속에 가수분해 요소라는 게 들어있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오토파지 현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오토파고솜과 리소좀이 합쳐지면 오토파고 리소좀이 되는데 리소좀 안에 있는 가수분해 요소가 오토파고솜 안의 쓰레기들을 잘게 부수기 시작하고 분해가 끝나면 막이 터지면서 여기 안에서 뭐가 나와? 조각들이 나오고 그 조각들이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이번에 벌써 풀 수 있게 됐네. 세포 안에 기억이 쌓이면 그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쌓이면 오케이 이중막 생기고. 두 번째 니은을 기억으로 이중막을 둘러서 작은 주머니를 만들기 쉽고 오토파고솜은 요거 맞네요. 자, 3번 니은이 디귿과 결합하면 니은 안의 가수분해 요소가 기억을 잘게 분해하겠군. 맞아요? 왜 틀렸어요? 그렇지. 그럼 디귿 안에 가수분해 요소가 기억을 잘게 분해하겠군이 돼야겠지. 답은 3번이네. 그치? 4번 분해가 끝나면 막이 터지면서 리을 안에 잘린 조각들이 쏟아져 나오겠군. 5번 리을에서 나온 조각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재활용되겠군. 맞네요. 자, 그럼 끝까지 읽어봐야겠네. 자, 이러한 오토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세포 안에 쌓이면서 세포 내 항상성이 무너져 노화나 질병을 초래한대.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오토파지를 활성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오토파지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자연치유력에는 오토파지 이외에도 면역력, 아포토시스. 근데 아포토시스가 니은이잖아. 그치? 그럼 아포토시스를 보면 되겠다.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 세포,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사망하는 과정으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3번. 기역과 니은. 자, 기역, 오토파지, 니은은 아포토시스. 자, 오토파지는 아포토시스와 달리 세포 속이습관보다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개체를 보호하는 거는 누구야? 아포토시스지. 이 바뀌었네, 얘들아. 기억과 니은이 바뀌었어. 2번. 아포토시스는 오토파지와 달리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한다. 맞아요? 맞네요. 2번이네. 3번. 아토포시스는 오토파지와 달리 우리 몸에 영양 공급이 부족하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발생한다. 이거는 반대지, 그치? 오토파지가 바이러스가 왔을 때라고 했고요. 4번. 기억과 니는 모두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다량으로 얻게 하는 건 오토파지만이지, 그치? 5번. 기억과 니는 모두 작동하는 세포가 분해돼 다른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이거는 사멸되는 거는 니은이니까 이것도 같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고 났을 때 내가 오토파지가 뭔지 아포토시스가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문제만 풀면 된다고. 자, 그럼 두 번째 거 얘들아. 이거가 총 5문제인데 선생님이 10분 드릴게요. 10분. 요거 풀고 쌤이 맞춰주는 걸로 하는 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한번 5문제 풀어보시죠. 아무래도 내용이 좀 쉬워요. 그래서 12분 주고 싶은데 10분만 드리겠습니다. 고2 거죠, 고2 거. 체크하면서 풀어보세요. 체크하면서 까르트르가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타 존재가 뭔지, 직자 존재가 뭔지.
숙제. 고2 거야. 시간 많으니까 3분은 하시죠. 응? 범민도 나와있죠. 범민이 막 고뇌하고 막 헷갈리고 막 생각 많이 하고 이런 거 범민. 급해보려고.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야 돼요, 여러분. 맞는 게 중요한 거야, 맞는 게. 시간은 원래 2분 정도씩 푸는 거니까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는 게. 뭐 하는 거야? 몇 번 하는 거야? 자, 봅시다. 일단 답을 불러주면서 같이 해결을 할게요. 자,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틀린 사람은 그래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1번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단점이 되어 있는 건 맞아. 그치? 마지막에 무엇을 간과했다라는 건 맞는데, 자, 인간과 사물의 차이점을 중심이라기보다는 인간 자체가 더 많아. 왜냐면 사물까지만 될 거면 2문단까지, 3문단까지는 그래도 사물이 좀 들어가 있는데 뒤에부터는 계속 인간과 인간의 관계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물을 다 포함하기 조금 어려워.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특성 그리고 의 마지막에 아 이런 게 됐다라고 말하고 사물 나 타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는 뭐 즉자 존재고 대자 존재고 남을 생각할 때 대타 존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5번이 되려면
주요 개념과 한계까지는 보는데 자유와 책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보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2번 위클의 사르트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네요. 자, 여러분 그 이 문단에 쌤이 처음에 읽어볼게요.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의 삶과 달리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연필은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무엇인가를 쓴다는 것은 연필의 본질이므로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오죠. 존재라는 것은 본질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 그치? 존재라는 건 본질에서 나온다고 돼 있는데 요거 1번이 뭐라고 돼 있어?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라고 돼 있네. 거꾸로 돼 있네. 그치? 그치? 말장난이지. 그치? 여기서 아까 전에 반대로 연필의 존재는 본질에서 나온다는데 여기서 지금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번의 답은 1번인 겁니다. 네. 자, 2번 선택의 자유가 범민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 세 번째 문단 끝에 그래서 사르트르는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범민하고 그 범민의 원인은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나와 있고요. 모든 존재는 의식의 유무로 양반할 수 있다. 이것도 3문단문의 첫 번째.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로 나눠서 하나는 즉자 존재, 하나는 대자 존재. 이렇게 나눠버렸네. 그 다음에 4번. 인간은 대자 존재이자 대타 존재로 구성될 수 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땐 대자 존재, 남이 나를 볼 땐 대타 존재. 5번. 개인과 개인은 갈등과 투쟁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까지 나와 있죠. 3번. 기억에 들어가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네요. 자, 인간은 우리가 나랑 이제 쌤이랑 좀 친해지면 쌤을 대자 존재로서 인정해주겠지만 너희가 나를 처음 봤을 때는 어땠어? 그냥 국어 가르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고 대타 존재로 그냥 인식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 1년 되면서 조현이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수업할 때 저렇게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이 사람을 파악하면 그 사람을 대자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나도 너희를 처음 보면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내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 정도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럼 서로를 대타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답은 5번인 겁니다. 서로를 서로에게 대타 존재로 만드는 거죠. 자, 4번.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는 키르케고르. 얘는 유실론이니까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참된 자아 실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네. 하나는 첫 번째 미적 실존 단계, 두 번째는 윤리적 실존 단계, 세 번째는 종교적 실존 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1번 키르케고르와 달리 사르트르는 신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추구했겠군. 그렇죠. 사르트르는 무신론이라고 했잖아. 1번 맞네요. 두 번째, 사르트르와 달리 키르케고르는 자아 실현의 과정이 단계별, 단계 위에 3단계 나와 있네. 자, 3번, 사르트르는 키르케고르 모두 인간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치? 둘 다 위에 써 있어요.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4번,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여기고 있고요. 5번, 자, 사르트르의 단점이 마지막에 나와 있지 얘들아. 사회적 관습 같은 거를 간과했다는 점. 사르트르는 인간 자신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얘들아 여기서 내가 갑자기 화장실을 오줌이 마려워. 그렇다고 여기서 오줌을 싸도 돼? 안 돼? 안 되지.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는 행위가 돼버리잖아. 이거 우리가 서로 허락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너희가 갑자기 여기서 내 쌤이 수업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해서 노래를 불러? 안 된다고. 사회적 관습으로 어긋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는 대자 존재여도 사회적 관습을 인식했어야 되는데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단점이 있다라고 본 게 있기 때문에 4번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늘 의사라고 대답하는데 고2가 되면 제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의사라는 꿈이 제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자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은 없어. 네 꿈은 네가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만 본인께서 판단하시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네가 선택한 것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부모님이 너의 선택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선생님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어. 자, 학생은 장래희망 관련 스스로를 대성하는 거 맞죠? 자,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 존재에 대한 자 여기서 잘 봐야지 얘들아. 대타 존재는 뭐야? 상대방이 나를 인식하는 거잖아. 그치? 본인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면 이건 대타 존재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대자 존재라고 봐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부모님에게는 대타 존재야. 근데 학생 자체로는 자기는 지금 대자 존재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인 겁니다. 3번, 선생님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질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군. 이건 나와 있고요. 4번, 학생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자 존재가 맞죠.
내가 나는 네가 의사 됐으면 좋겠어 라고 내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5번 학생은 장래희망과 관련된 선택에서 타자의 수를 고려하고 있고 너무나 맞는 말이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는 마찬가지로 약점 체크 3주차, 어휘 3주차, 그 다음에 추리비 3주차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신 분들은 남고요. 네, 제 시험 준비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준아, 그 혹시 어플 다운받은 거 있니? 우리 학원? 언제 받았어? 아직 안 받았는데. 지금 해. 자, 쌤이 지금 학습학 해줄 테니까 지금 하고 가. 혹시 수학번호 받은 거 있어?